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극영화 교육론 임유영입니다. 오늘은 3주차 수업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육연극의 본질, 개념 이런 것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교육연극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가, 또 교육연극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교육연극은 어떨 때 활용을 하면 좋은가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주 수업에 대한 PPT 파일을 제가 주차별 강의 자료에 따로 올려놓았으니까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이 음성 강의를 듣다 보면 이 화면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글씨도 좀 잘 안 보일 때가 있고, 또 슬라이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보려 그러는 순간 이 슬라이드가 확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또 되감기를 해야 된다거나 포즈를 사용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따로 PPT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 자료도 제가 주차별 강의 자료에 올려놓을 건데요. 제가 물론 여러분을 믿지만 PPT 자료를 먼저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음성 강의를 듣지 않고 PPT 파일만 주르륵 보고 그냥 넘어가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이 끝난 이후에 이 자료는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육연극에 관한 이 수업을 들을 때요. 여러분이 학생 입장도 돼보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린 수업은 사실 우리의 기준은 선생님을 기준으로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생 입장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 수업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각도에서 듣는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교육연극의 교육적 의의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교수 방법. 교수 방법이라는 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연령별 특징.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사실 조금씩 좀 달라요. 왜냐면 당연히 그 연령별로 갖고 있는 특징들이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초등생의 특징은 뭐가 있고 청소년기인 중고등학생의 특징들은 뭐가 있으며 그것에 따른 수업 방법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교육연극의 교육적 의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창의력과 미적 감각을 발달시킨다. 자, 학생은 교육연극을 통해서 언어와 몸짓을 통한 표현력을 강화시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육연극의 재료는 연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적 행위 그게 연극 놀이가 됐던 연극 게임이 됐던 역할 놀이가 됐던 그리고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사실 좀 아주 어렵지 않은 작품 하나를 올려보는 것도 교육 연극의 일환일 수 있거든요. 그런 연극을 통해서 이 교육 연극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 연극적 행위에서의 언어와 몸짓,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연극적 행위에서 언어와 몸짓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대사와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대사와 행동은 일반적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연극적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극중인물의 감정이 담긴 언어, 극중인물의 감정이 담긴 행위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표현력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극중인물이라는 거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게 로미오가 됐던 신데렐라가 됐던 늑대가 됐던 빨간 모자 소녀가 됐던 내가 아닌 인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상상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교육 연극을 통해서 학생은 표현력을 강화시키게 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창작 과정, 이 창작 과정이라는 게 이 친구들이 꼭 교육 연극이 예술 작품처럼 막 뛰어난 퀄리티를 가진 뭔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창조를 한다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신미안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극적 세계, 또 나와 다른 타인의 세계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 나의 인식의 체계가 넓어지고 미적 정서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적 자극과 외적 행동의 표현을 통해 표현력이 발달하고 예술적 감각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거는 뭐 위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극중 인물을 표현하려면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당연히 어떤 그 극적 내용에 맞는 극적 표현을 하게 되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뭐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어떤 극중 인물에 대한 표현력이 발달하게 되니까 당연히 예술적 감각이 발달하게 돼요. 이건 뭐 하나도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교육 연극의 교육적 의, 정말 교육, 연극, 우리 헷갈리지 않으려고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교육 연극의 교육적 의 두 번째는요, 그 사회성과 협동심을 키우게 돼요. 이게 참 그 교육 연극의 중요한 교육적 의예요. 그 교육 연극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은 사실은 이 사회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육은 선생님과 학생, 그 다음에 학생과 학생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작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지식을 배우는 것도 뭐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통해서 그 사회생활 자체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연극도 당연히 이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교육 연극은 이 참여자들의 협업이 아주 중요해요. 연극은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로미오가 있으면 줄리엣도 있어야 되고 뭐 사촌도 있어야 되고 늑대가 있으면 빨간머리 소녀도 있어야 되고 또 무대를 만들어주는 친구도 있어야 되고 옷을 같이 만드는 친구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여러 가지 요소를 사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공동의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 연극은 인간과 인간 관계 이런 거를 배우고 소통하는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공동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왜 함께 막 어울려갖고 막 뭐를 만들어서 뭐 의상을 만든다, 무대를 만든다. 그러면 힘들었지만 무언가 하나를 또 장면 하나를 만든다. 이러면 그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그걸 하나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너무 즐겁기도 하고 즐거움과 동시에 왠지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치유되는 느낌? 정화되는 느낌? 이런 걸 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통해서 왜 그렇게 마음이 정화되는 거냐면요.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의 경험도 소중한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거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사회를 이루는 구조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그게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연극의 교육적 의의로서 세 번째,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거는 뭐 누구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학생들이 연극적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극적 상황 안에 있는 그 상황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뭐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연극으로 만들어 보자. 무슨 뭐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만들어 보자.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런 어떤 일정한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사실은 학교 폭력이 이런 문제가 심각했구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학생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맞는 건가? 이걸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해를 얻게 되면서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가치 판단의 기준을 내가 어떻게 둘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교육 연극을 통한 중요한 교육적 의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 연극의 교육적 의의 네 번째는 의사소통의 기술을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연극을 통해서 그 연극적 행위,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어적이라는 건 아까 말한 말, 대사, 비언어적이라는 거는 몸짓이나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런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느낌이나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극을 한다 이러면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어머 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고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나 잘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차이점들을 근데 내가 평상시에는 일상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교육 연극에서 그 연극적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아동을,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아동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아동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서 평상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몰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거를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는 나와 생각과 느낌이 다른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도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아주 의사소통의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교육 연극의 교육적 의의, 아까 1번, 2번, 3번, 4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화살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맨 먼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연극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던 뭔가 이렇게 내 안에 갖고 있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 감정, 충동, 그 다음에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이 교육 연극을 통해서 확장을 하고 자극을 하고 발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학생들의 인성, 인지 이런 거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영국의 연출가 그 브라이언 웨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 드라마를 통한 발달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왜 교육 연극의 유형을 얘기할 때 드라마 인 에듀케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의 어떤 드라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집중, 감각, 상상력, 그 신체적 자아, 말하기, 정서, 지성 이런 어떤 내가 내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거를 막 사용을 해야만 이 사람이 행복하고 번영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데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끊임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런 거 상상력, 감각, 민감성 이런 거를 막 총체적으로 작동을 시켜갖고 뭔가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작동시키면서 뭘 할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 연극을 통해서 이러한 내가 갖고 있는 내적 자원들, 상상력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민감성 이런 거를 다듬고 확장시키는 그런 어떤 조화로운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육 연극이. 그 다음에 이 교육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나로서만 살 때는 몰랐는데 학생들이 연극 놀이나 어떤 연극적 행위를 통한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제공되는 어떤 그 극적 상황 안에서 나를 둘러싼
주변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을 하고 탐색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육 연극을 하면서 어떤 연극 행위를 하면 학생들이 당연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뭐 다문화 가정의 아동 역할을 맡아본다든지,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 역할을 맡아본다든지, 뭐 이러면서 나와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맡아서 역할로서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공경에 처해봄으로써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연극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연극적 상황이라는 안전한 가상의 상황에서 문제와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함으로써 쉽게 상황에 다가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만약에 어떤 상황이 연극이 아니고 실제면은 내가 오히려 너무나 위축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고 싶지 않거나 말하고 싶지 않거나 무섭게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연극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내가 역할로서 극중인물로서 그 연극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객관적으로 오히려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 상황에 들어가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게 되고 해결점을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세상을 이렇게 어떤 편견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교육 연극을 통해서 예술 자체로서의 연극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장면 발표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경우일 때 특히 더 그럴 텐데요. 학생들은 그냥 학교를 다니고 내가 공부를 하고 뭐 입시 위주의 공부 이런 것만 하다가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공부만 하다가 어떤 이야기, 인물, 갈등, 연극적 표현 이런 거를 즉흥적으로 창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을 갖고 한다면 그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 연출가는 어떤 사람인가, 배우, 관객의 입장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연극 예술 자체를 배운다는 것도 교육 연극의 교육적 의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효과적인 교습 방법에 대해서 교수법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그 효과적인 교수법을 위해서 그 학습자, 학생의 연령별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 빼고 4학년에서 6학년부터 제가 이걸 설정을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교육 연극을 가르치게 될 때 아주 저학년은 어떤 연극적 행위라기보다는 그냥 놀이 자체를 갖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 연극에서는 약간 1학년, 2학년, 3학년은 조금 어려요. 교육 연극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은 또 따로 그 놀이를 갖고 하는 다른 그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연극적 행위나 연극적 재료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게 좋은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6학년의 연령별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은 옛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이라는 껍질을 깨고 사춘기의 문턱에 들어서다. 자, 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은 2차 성징의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남학생, 여학생 다 마찬가지죠.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어른한테 칭찬받고 싶어 하고 순수하게 따르려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나 어른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지적을 잘하는 반면 자신의 고민을 너무 이거 와닿지 않나요? 어른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만 간직하려 한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막 학생들 저는 되게 귀엽거든요. 그러면 아주 어린 학생들한테는 안녕 그러면 막 대답도 잘해줘요. 그런데 한 초등학교 한 4학년이나 6학년쯤 돼서
안녕 그러면 대꾸도 안 해요. 오히려 또 중고등학교에 되면은 안녕하세요 이러고 같이 인사를 해요. 저는 이게 그래서 너무 와닿아요. 그리고 또 이 4학년, 6학년들은 동성 또래 간의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여학생들은 배타적인 소집단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남학생의 경우에는 힘에 의한 서열을 매기고 이때부터는 정말 이 2차적 성징 때문에 신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서 막 키가 확 크고 막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힘에 의한 서열을 매기고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싶어 하며 경쟁적이다. 참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 방법에는 자신의 힘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타인과의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유지가 가능함을 발견하도록 한다. 이거는 이렇게 끊임없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예뻐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회와 세상에 대한 다양한 테마를 교육의 주제에 반영을 하고 인지적 발달과 경험의 레파토리를 증진시킨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4학년에서 6학년은 아직 인지적 발달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학습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학습 능력이 발달할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테마, 그러니까 뭔가 많이 가르쳐 줘야 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테마를 교육의 주제에 반영을 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학습 능력이 많이 발달할 수 있게 양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레파토리를 경험의 레파토리도 증진시켜야 된다는 건 결국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을 양쪽으로 많이 제공을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 생활에서 구성원들 간에 겪는 서열과 경쟁과 긴장의 관계 또는 불안정인 폐쇄적인 상호작용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기술과 가치를 발견하고 키워가는 과정이 되도록 한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뭐 배타적인 집단을 마련하고 어떤 힘에 의한 경쟁을 하고 이런 거가 또 어떤 학생들은 뭐 몸집이 작다거나 뭔가 이렇게 외향적이지 않은 친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개개인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아를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의 그 연령별 특성은 나는 누구인가? 이건 특히 중학생들이 많이 직면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조금 빨라져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자기 질문을 하는 시기다. 이 에릭슨이라는 발달심리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시기는 자아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들에 직면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회의와 성인으로서 역할 전망에 대한 두려움이 늘어나는 시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이 청소년 시기는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애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어른으로서 뭔가 그럼 내가 갑자기 막 이런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면담을 해보면 내가 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에 잘 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어떤 느닷없이 뜬금없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자아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기다. 끊임없는 자기 질문을 통해 자신에 대한 통찰과 자아상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거예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그렇다면 이 중고등학교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법에는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기 발견을 돕는 동시에 자신의 내부에 침잠하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상과 세상을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가능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안으로 침잠하는 그냥 사춘기 때는 끝인 거예요. 문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안에 갖고 있는 욕구를 마음껏 바깥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이 교육 연극에서도 다양한 주제, 그 다음에 어떤 감각적인 거, 그 다음에 굉장히 활동적인 어떤 내용을 가진 그 연극적 행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활동 계획과 완성을 통해 자신의 힘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기 확신을 할 수 있는 기회 등이 필요하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밖에 나가서 선생님을 해보면 제 얘기가 정말 생각이 날 텐데요.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신 초등생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조금 있다가는 막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내 품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더 뒤로 가면 더 어렵고요. 이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른인 척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선생님이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문을 한번 열으면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발견해 나가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선생님을 해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연령별 교육안이라 그래갖고 기초, 심화, 초등학교에는 뭐 요런 활동을 해주면 좋고 중등학교에는 중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요런 활동을 해주면 좋고 고등학교 때는 요런 활동을 해주면 좋다 이런 건데 결국 심화는 중등학교도 연극을 한번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고 고등학생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는 게 심하고 근데 중요한 건 기초거든요. 요걸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요걸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정말 우리가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요 감각 깨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공감각을 깨우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 감각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우리가 직접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요런 것들이 있다 요런 것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1교시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2교시에 요거에 이어서 수업을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대한 과제를 내는 걸로 수업을 마칠 거예요. 자, 여러분 2교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